복지센터 사무실, 퇴근 직전. 책상 위에 쌓인 보육원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파일 하나가 손에 잡혔다. 1980년 성심보육원 일지. 무심코 펼쳤다가 한 줄의 기록에 손이 멈췄다. 1월 16일, 눈 오는 날. 문 앞에서 아기 발견. 담요 안쪽지 두 아이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기는 한 명뿐. 두 아이. 문득 30년 전 그날이 갑자기 떠올랐다. 수녀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 당시엔 그저 흘려들었는데 정우야, 그날 눈이 정말 많이 왔단다. 아침 미사 준비하려고 문을 여는데 두꺼운 담요에 쌓인 내가 있었지. 추워서 얼굴이 파랬어. 수녀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 담요 안에 작은 쪽지가 있었단다. 두 아이를 부탁합니다라고. 근데 너는 혼자였지. 일지를 다시 봤다. 손이 떨렸다. 그럼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고? 나는 혼자가 아니었나? 책상 위 쌓여있는 파일들을 살피는 내 손이 점점 빨라졌다. 같은 시기 출생 기록, 입양 기록, 병원 전출 기록.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야. 45년 전 그날 또 다른 아이는 어디로 간 거지? 나는 결심했다. 45년 동안 몰랐던 진실. 이제 파헤쳐야 한다. 두 아이라고 쓴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한 명만 남겨졌을까? 또 다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날의 눈이 이제야 녹기 시작했다. 본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선배님들께서도 공감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복지센터. 퇴근은 포기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다. 1980년 입양기관, 성심보육원, 쌍둥이 입양.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45년 전 그날 누군가 우리를 나눴다. 한 명은 수녀원 문 앞에, 또 한 명은 어디로?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옛날 신문 기사가 떴다. 1980년대 불법 입양 브로커 적발. 클릭했다. 화면 가득 누렇게 바랜 신문 스캔본. 서울 시내 일부 병원과 보육원 결탁. 신생아 불법 입양 알선 의혹. 특히 쌍둥이 경우 한 명은 입양, 한 명은 보육원 남기는 수법. 1980만 1985년 사이 추정 피해 아동 수십 명. 숨이 막혔다. 이거였어. 이게 답이었어. 그럼 나도.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도 그렇게 당한 거야? 한 명은 팔리고 한 명은 남겨지고. 기사를 더 읽었다. 연루의심기관, 명성병원 폐업, 한빛짐양센터 현 폐쇄, 성심보육원 2010년 폐원. 당시 담당 브로커들 대부분 신원 미상. 성심보육원, 내가 자란 곳. 명성병원은 어디지? 포털 지도를 켰다. 명성병원 1980. 검색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폐업했으니 당연하지. 다르게 검색했다. 명성병원 위치 옛날. 한 블로그가 떴다. 사라진 서울의 병원들. 클릭했다. 블로그 주인은 60대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옛날 사진들을 모아놓은 곳.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다. 명성병원 1975만 1988. 위치 서울 성북구동. 현재 빌딩 자리. 사진이 있었다. 낡은 3층 건물. 간판에 명성산 부인과. 다시 지도로 돌아왔다.
성심 보육원 옛 위치를 검색했다. 서울 성북구동. 거리를 확인했다. 명성병원에서 성심 보육원까지 도보 15분. 이렇게 가까웠어? 우연일까?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병원과 보육원. 걸어서 15분 거리. 그 시대에 차라도 있었으면 5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깝더라. 책상 위 서류 뭉치들을 다시 살폈다. 그 중에서 출생 기록 관련 파일을 꺼냈다. 성심 보육원 입소 아동 출생지 기록 1980년 1월 입소 아동 7명. 출생 병원 기록. 대부분 미상. 하지만 2명만 기록돼 있었다. 입소 아동 3번 명성병원 출생 추정. 입소 아동 5번 명성병원 인근 발견. 나는 몇 번이었지? 서류를 뒤졌다. 입소 아동 7번 정우 가명. 출생 병원 미상. 발견 장소 보육원 정문. 다시 서류를 봤다. 1월 입소 7명 중 2명이 명성병원 관련. 그럼 다른 아이들도 그 병원이랑 연결돼 있을 가능성은? 혹시 나도? 검색을 계속했다. 보육원 아동 뿌리 찾기. 한 인터넷 카페가 나왔다. 가입자 3,000명. 1970만 1990년대 보육원 출신들의 친부모 찾기 커뮤니티. 들어가 봤다. 게시글이 수백 개. 80년생, 성심 보육원 출신입니다. 친모 찾습니다. 쌍둥이였을 가능성 어떻게 확인하나요? 명성병원 관련 정보 아시는 분? 손이 멈췄다. 명성병원. 여기도 나오네. 명성병원 관련 게시글을 클릭했다. 3년 전에 올라온 글. 제목 명성병원 출생 기록 찾는 분들께. 저는 83년생 보육원 출신입니다. 최근 발견한 사실인데 명성병원은 80년대 초반 불법 입양 알선으로 적발된 곳입니다. 당시 쌍둥이나 형제자매를 일부러 나눠서 한 명은 입양, 한 명은 보육원에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시기 보육원 입소하신 분 중 쌍둥이 가능성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댓글이 12개 달려 있었다. 하나하나 읽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 저도 80년생인데 쌍둥이 의심돼요. 명성병원 기록 어떻게 확인하나요? 병원은 폐업했고 기록은 어디 갔을까요? 다들 나랑 같네.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45년, 40년, 35년. 세월은 달라도 상황은 똑같아. 버려진 아이들. 쌍둥이였을지도 모르는 아이들.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댓글에 멈췄다. 작성자 진실찾기님. 1년 전 댓글. 명성병원 기록 일부 확보했습니다. 당시 병원장 보관 자료를 유족이 기증한 것.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 1980년 출산 기록 열람 가능. 신청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심장이 뛰었다. 기록이 남아있어? 새 탭을 열었다. 국가기록원.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갔다. 기록물 열람 신청. 클릭. 신청서 양식이 떴다. 신청 사유 출생 기록 확인. 해당 기관 명성산 부인과 1980. 신청인 정우.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다. 주민번호, 연락처, 신청 사유를 상세히. 다 적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기간 35일. 의자에 기댔다. 35일.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45년을 기다렸는데 5일쯤이야. 그런데 5일을 그냥 기다릴 순 없었다. 다시 카페로 돌아갔다. 쪽지 기능으로 진실찾기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도 80년생 성심보육원 출신입니다. 명성병원 관련 정보 더 아시는 게 있을까요? 특히 쌍둥이 분리 입양 관련해서요. 전송. 답장이 올까? 1년 전 댓글인데. 노트에 정리했다. 해야 할 일. 1. 국가기록원 자료 대기 35일. 2. 카페 답장 확인. 3. 명성병원 폐업 후 자료 추가 조사. 4. 입양기관 리스트 확보. 손이 떨렸지만 방향은 보였다. 시계를 봤다. 밤 12시가 넘었다. 퇴근 시간을 넘긴 지 5시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창밖을 봤다. 복지센터 밖 거리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월. 4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지. 조금만 기다려. 혼잣말이 나왔다. 그럼 기록을 볼 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널 데려갔는지. 컴퓨터 화면을 끄지 않았다. 카페 쪽지함을 켜둔 채로 혹시 답장이 올까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어딘가에 내 형제일지 모를 사람이 있을 테니까. 4일 후 복지센터. 메일함을 열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 승인 안내. 심장이 뛰었다. 클릭했다. 신청하신 명성산 부인과 출산 기록 1980년 열람이 승인되었습니다. 방문 일시 2025년 1월 20일 오후 2시. 장소 국가기록원 서울지원. 지참물 신분증. 오늘이 1월 18일. 이틀 후. 카페 쪽지함. 그 사이 카페도 확인했다. 쪽지함에 빨간 알림. 진실찾기님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열었다. 쪽지 내용. 안녕하세요. 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82년생 보육원 출신입니다. 명성병원 기록 열람 후 친모 찾는데 성공했어요. 쌍둥이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있는데 당시 명성병원은 쌍둥이 출생 시 한 명은 정식 출생신고, 한 명은 미신고 방식으로 아이의 기록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 보낼 아이는 기록이 없고 보육원에 남길 아이만 기록에 남는 방식이었어요. 혹시 기록 열람 가시면 미신고 쌍둥이 출생 항목 꼭 확인해 보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숨이 막혔다. 미신고 쌍둥이. 그럼 내 형제는 출생 기록조차 없다는 거야? 기록도 없어? 목소리가 나왔다.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기록도 없이 어딘가로 팔려간 거야?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혹시 친모 찾으신 과정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틀간의 기다림. 그 이틀이 길었다. 복지센터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클라이언트 상담 중에도 서류 작성 중에도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기록엔 뭐가 적혀 있을까? 내 형제 이름이라도 있을까? 1월 20일 국가기록원. 오후 2시. 큰 건물의 국가기록원 서울지원 앞에 섰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존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안내 데스크. 신분증을 제시했다.
기록물 열람 신청하신 정우 씨 맞으십니까? 네. 3층 열람실로 가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기다리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손을 잡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열람실. 문을 열었다. 조용한 공간. 책상 몇 개와 컴퓨터. 한쪽 벽엔 서가가 가득. 정우님? 50대 여성 사서가 다가왔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갔다. 책상 위에 낡은 파일 2개가 놓여 있었다. 명성산 부인과 출산 기록 1980년 1월 3월. 명성산 부인과 미신고 출생 기록 1980년. 사서가 설명했다. 병원 폐업 후 원장 유족이 기증한 자료입니다. 개인정보는 일부 비공개 처리돼 있고요. 열람은 이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촬영은 안 되고 필기는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사서가 물러갔다. 손이 떨렸다. 출산 기록 1980년 1월 3월. 파일을 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손으로 쓴 기록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1월 1일, 2일, 3일. 손가락으로 넘겼다. 1월 15일, 1월 16일, 1월 16일 기록. 1980년 1월 15일 오후 11시 47분. 산모 김 23세. 출생 남아 쌍둥이. 첫째 마이너스 3.2kg. 둘째 마이너스 3.0kg. 특이사항 산모 미혼. 출생신고 거부. 쌍둥이라는 단어에 내 눈이 멈췄다. 쌍둥이. 남아. 1월 15일. 수녀원 일지는 1월 16일 새벽이었지. 시간이 맞아. 이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우리야. 나와 내 형제. 산모 정보. 산모 김 23세.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하지만 성은 보였다. 김 씨. 23세. 1980년 기준 23세면 지금은 68세. 출생신고 거부. 이 말이 가슴에 박혔다. 우리를 낳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 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월 16일 추가 기록이 있었다. 1월 16일 오전 8시. 산모 퇴원. 신생아 2명 인계 입양센터 첫째. 신생아 1명 행방 미상 둘째. 숨이 막혔다. 첫째는 입양센터로. 둘째는 미상? 그럼 나는 둘째야? 아니면 첫째? 2번째 파일을 열었다. 미신고 출생 기록 1980년. 이건 정식 출산 기록에서 빠진 아이들 명단. 페이지를 넘겼다. 1월. 있었다. 1980년 1월 15일 출생. 쌍둥이 중 1명 둘째. 인계처 성심보육원 1월 16일 새벽. 방법 익명 유기. 나였다. 둘째. 성심보육원. 나였어. 그럼 첫째는? 다시 첫 번째 파일로 돌아갔다. 신생아 2명 인계 입양센터 첫째. 입양센터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다. 한빛집 양센터 -2 브로커. 한빛집 양센터. 카페 게시글에서 봤던 그 이름. 폐쇄된 입양센터. 노트에 적었다. 나 둘째, 성심보육원. 형제 첫째, 한빛집 양센터. 산모 김, 23세 1980년 기준. 병원 명성산 부인과. 날짜 1980년 1월 15일 출생.
손이 떨렸다. 45년 만에 내 출생의 진실을 알았다. 파일 맨 뒤에 작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산모 유류품. 뭐지? 열어봤다. 작은 흑백 사진 한 장. 2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사진을 뒤집었다.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 용서해 주세요. 당신들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어요. 마이너스 1980년 1월 16일. 눈물이 났다. 이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 용서해 달라고. 지키려는 선택이었다고. 누구로부터 지키려고. 목소리가 떨렸다. 23세 미혼모. 쌍둥이를 낳았어. 그리고 하나는 입양센터로, 하나는 보육원 문 앞에. 왜? 누구한테 쫓긴 거야?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사서가 다가왔다. 이 시간 됐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재신청하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한 장만 가져가도 될까요? 유류품은 반출 안 됩니다. 죄송해요. 사진은 내려놨지만 그 글씨는 머릿속에 새겼다. 용서해 주세요. 지키려는 선택이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복도에 주저앉았다. 45년 동안 나를 버린 사람을 미워했어. 근데 그 사람도 두려웠던 거야? 누군가한테 쫓겨서 우릴 나눠서 숨긴 거야? 일어섰다. 이제 알아야 할 게 더 생겼다. 김씨 성을 가진 23세 여자. 1980년 1월 15일 명성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던, 그리고 우릴 나눠서 보낸 그 사람은 누구지? 지금 어디 있지? 살아있긴 한 거야? 국가기록원을 나왔다. 밖엔 45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찾을 거야. 혼잣말이 나왔다. 우리를 낳은 사람, 그리고 내 형제. 한빛침양센터. 손에 쥔 노트가 눈에 젖어갔다. 하지만 글씨는 번지지 않았다. 용서해 주세요. 지키려는 선택이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알고 싶었다. 왜 우릴 나눴는지, 누구로부터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내 형제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음 날 복지센터. 컴퓨터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 한빛침양센터. 1980년대 불법 입양 알선 의혹. 현재 폐쇄. 어떻게 찾지? 한빛침양센터 폐쇄. 검색을 하니 몇 개 기사가 나왔다. 한빛침양센터 1990년 폐쇄. 불법 입양 알선 의혹으로 운영 중단. 당시 센터장 이 소재 파악 안 돼. 1990년에 문 닫았으면 35년 전이야. 기록이 남아있을까? 입양특례법. 다시 검색했다. 입양 기록 보존 의무. 한법률 사이트가 보였다. 입양특례법 제36조. 입양기관은 입양 아동 기록을 최소 50년간 보존해야 한다. 50년. 그럼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폐쇄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폐쇄된 입양기관 기록 열람 문의드립니다. 기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한빛침양센터입니다. 1990년 폐쇄됐는데요. 잠시 타자 치는 소리. 확인됩니다. 한빛침양센터 기록은 현재 국가입양정보통합센터로 이관돼 있습니다.
친생부모 또는 입양인 본인만 열람 가능하고요. 저는 쌍둥이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제 형제가 그 센터를 통해 입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경우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 결과나 출생 증명서 지참하시고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DNA 검사. 중얼거렸다. 형제를 찾으려면 DNA가 필요한데 형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DNA를 비교해? 막막하네.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명성병원 추적. 폐업했지만 당시 의사나 간호사는 살아있을 수도 있어. 1980년에 일했으면 젊게 잡아도 30대였을 테니 지금은 70대 후반. 의사협회 검색. 명성산부인과 원장으로 검색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 명성산부인과 원장 박 1988년 폐업. 현재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 운영 중. 요양병원 이름이 나와 있었다. 청아요양병원. 주소를 검색했다. 경기도 외곽으로. 차로 1시간 반.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지금 가면 점심 전에 도착해. 복지센터 팀장에게 문자 보냈다. 급한 일로 오늘 오후 반 찼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가방을 챙겼다. 노트, 신분증, 국가기록원에서 필기한 내용들.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45년 만에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쥐었어. 그리고 그날 우릴 받았던 의사. 그분은 뭘 알고 있을까? 1시간 반 동안 달린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3층짜리 낡은 건물. 청아요양병원. 주차하고 내려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 명이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박 원장님 뵙고 싶은데요. 원장님은 지금 회진 중이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개인적인 일입니다. 1980년 명성산부인과 관련해서요. 간호사 표정이 묘해졌다. 잠시만요. 어디론가 전화했다. 간호사가 대기실로 안내했다. 원장님이 곧 오신대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낡은 소파에 앉아서 벽에 걸린 액자들 속에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았다. 젊은 남자 의사가 웃고 있었고 사진 아래에 글씨로 1975년 명성산부인과 개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발소리가 들리며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명성산부인과 찾아오신 분? 일어나서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원장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명성산부인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무슨 일로? 노트를 꺼냈다. 1980년 1월 15일. 명성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출산 기록이 있습니다. 산모는 김 23세.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장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 기억합니다. 심장이 뛰었다. 그날 눈이 많이 왔었죠. 원장이 천천히 말했다. 산모가 혼자 왔어요. 진통이 심했는데 보호자가 없더군요. 출생신고도 거부했고 쌍둥이를 낳고 나서 아기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다. 왜요?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울지도 않고 천장만 보고 있었죠. 나를, 내 형제를 한 번도 안아보지 않았다고. 다음 날 새벽 산모가 퇴원했어요. 아기들은 누가 데려갔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한빛임양센터 입양 브로커였더군요.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미혼모들 갈 곳 없는 아이들. 우린 그냥 모른 척 했죠. 원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산모가 퇴원하면서 남기고 간 게 있어요. 혹시 아이들이 나를 찾으면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요. 45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그 아이인가요? 손이 떨렸다. 네, 저입니다. 원장이 일어나며 말했다. 기다리세요. 가져올게요. 혼자 남겨진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머니가 남긴 봉투, 국가기록원에서 본 사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원장은 손에 낡은 갈색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이겁니다. 45년 동안 제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사실 버릴까도 생각했는데 어쩐지 버려지지 않더군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니 안에 몇 장의 종이가 보였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편지였다. 손으로 쓴 글씨, 떨리는 필체. 내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들이 나를 찾아온 거겠죠.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안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을 수 없었어요. 안으면 보내지 못할 것 같아서. 당신들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당신들을 데리고는 숨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눴어요. 한 명은 입양으로, 한 명은 보육원으로. 그 사람이 찾지 못하게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당신들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마이너스 1980년 1월 16일 김미정. 김미정. 어머니 이름을 45년 만에 알았다. 그리고 당신들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 이 말에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도망친 거였어. 우릴 지키려고. 그 사람이 누구지? 왜 어머니가 도망쳐야 했지? 편지 밑에 또 다른 종이. 내가 죽으면 이 주소로 가세요. 내 언니가 살고 있어요. 윤미란.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밑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강남구동 아파트. 마지막 종이. 병원 진단서였다. 환자명 김미정. 진단명 외상성 늑골 골절. 안면 타박상. 소견 지속적 폭행 추정. 날짜 1979년 12월 20일. 출산 한 달 전. 폭행이라는 단어에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맞았던 거야. 임신한 몸으로. 고개를 들었다. 원장이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원장님, 이 진단서. 산모가 병원 왔을 때 몸에 멍이 많았어요.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했죠. 알았어요. 누군가한테 맞았다는 걸. 그래서 제가 진단서를 써뒀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산모는 결국 신고는 안 했어요. 그냥 아이들 낳고 사라졌죠.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산모가 말 안 했어요. 다만 편지에 나온 언니, 윤미란. 그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재단 이사장. 서울에서 꽤 유명한 자선사업가죠. 몇 년 전 신문에서 봤어요. 윤미란. 재단 이사장. 자선사업가. 그 사람이 어머니 언니?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지? 살아있긴 해? 일어섰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이걸 보관해 주셔서.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찾으면 언니도 찾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네, 꼭 찾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봉투를 꼭 쥐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이 보였다. 윤미란. 서울 강남. 어머니 김미정의 언니.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람.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병원을 봤다. 45년 전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곳. 그리고 나를 보내야 했던 곳. 김미정. 어머니 이름을 불렀다. 지금 어디 계세요? 살아계신 거예요? 왜 언니한테만 알렸어요? 우린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서울을 목적지로 차를 출발시켰다. 윤미란을 찾으러. 그리고 어머니를. 내 형제를. 45년 전 진실을. 모두 찾기 위해.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가 우릴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흘 후 복지센터. 윤미란을 찾았다. 검색하니 바로 나왔다. 리커넥트 재단 이사장 윤미란. 아동 자립 지원 30년. 서울 강남구 소재 재단 운영. 사진도 있었다. 70대 여성. 단정한 옷차림. 온화한 미소. 재단 대표 번호로 전화했다. 리커넥트 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란 이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은 면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전 신청하셔야 해요. 급한 일인데 김미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침묵. 잠시만요. 대기음악이 흘렀다. 5분쯤 지났을까? 죄송합니다. 이사장님께서 통화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면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왜 피하지? 중얼거렸다. 김미정 이름을 대자마자 거부했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야. 생각했다. 직접 찾아가기엔 만나줄 것 같지 않고 윤미란을 압박할 방법도 없고 그럼 형제를 먼저 찾는 건 어떨까? 한빛집 양센터로 간 그 아이. 그 사람을 찾으면 같이 윤미란을 만날 수 있어. 실종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검색했다. 여러 방송국 프로그램이 나왔다. 어디가 좋을까? 한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가족을 찾습니다. 제보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 떨리는 손을 올렸다. 제보 작성. 제목 45년 전 생이별한 쌍둥이 형제를 찾습니다. 내용. 저는 정우 45세입니다. 1980년 1월 15일 출생. 명성산 부인과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출생 직후 헤어졌습니다. 저는 성심 보육원으로, 형제는 한빛 임양센터를 통해 입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같은 날 출생하신 분 또는 쌍둥이 가능성을 의심하시는 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NA 검사 가능합니다. 연락처 10.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다.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방송에 나갈지도 모르고 전화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하지만 뭐라도 해야 했다. 이틀 후 낯선 전화. 복지센터에서 상담 중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처음 보는 모르는 번호. 잠깐만요.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받았다. 여보세요? 정우 씨? 남자 목소리. 나와 비슷한 나이대. 네, 맞습니다. 저 방송국 게시판에 올리신 분 맞으시죠? 심장이 뛰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도 80년 1월생이고요. 입양아 출신입니다. 숨이 막혔다. 혹시 어느 입양센터를? 한빛 양센터요. 손이 떨렸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DNA 검사 진짜 하실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럼 만날까요? 도윤이 물었다. 네. 언제 괜찮으세요? 내일. 가능하세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서울역 앞 카페. 오후 3시. 괜찮으세요? 네. 꼭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도윤. 이름을 되뇌었다. 45년 만에 형제를 만나는 거야. DNA 검사 준비. 곧바로 검색했다. DNA 검사 당일 결과. 급속 검사 가능한 곳을 찾았다. 5호 대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당일 특급 6시간 소요. 전화를 걸어 예약했다. 내일 오후 3시 30분 2인 검사 예약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천장만 봤다. 45년. 내일이면 형제를 만날지도 모른다. 어떻게 생겼을까? 나랑 닮았을까? 목소리는 비슷할까? 다음날 서울역. 오후 2시 30분. 일찍 도착했다. 사람들이 오갔다. 누가 도윤일까? 시계를 봤다. 3시 정각. 입구 쪽을 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나와 비슷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도 나를 봤다. 멈춰서 5초쯤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정우 씨? 네. 도윤 씨? 네. 가까이서 봤다. 얼굴, 눈, 코, 입. 닮았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 하지만 도윤 표정은 차가웠다. 미소가 없었다. 앉으시죠. 목소리도 차가웠다. 자리에 앉아서 마주봤다. 침묵.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닮았네요. 네. 저도 놀랐어요. DNA 검사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겠죠? 네. 병원 예약했어요. 3시 30분. 알겠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사셨어요? 도윤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3살 때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어요. 20년쯤 미국에서 살다가 10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죠. 가족은 좋으셨어요? 그럭저럭요. 대답이 짧았다. 뭔가 이상해. 속으로 생각했다. 45년 만에 형제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차가울까? 기쁘지 않은 걸까? 정우 씨는 왜 찾으신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우연히 보육원 기록을 봤어요. 쌍둥이였다는 걸 알게 됐고
형제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방송의 제보까지?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묘했다. 시계를 봤다. 3시 25분. 병원 가시죠. 내가 일어서며 말하니 도윤도 일어났다. 오 대병원. 택시를 타고 15분. 유전자 검사 센터에 도착해서 접수 창구에 갔다. 정우, 박도윤님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우리 둘 모두 면봉으로 볼 안쪽을 문질러서 구강 점막을 채취했다. 6시간 후 결과 나옵니다. 9시 30분에 오세요. 대기 시간 동안 병원 로비에 있었다. 6시간 동안 어색한 침묵. 도윤이 휴대폰만 봤다.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식사하실래요? 나는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전 좀 나갔다 올게요. 도윤이 일어서며 거절했다. 뭔가 이상했다. 45년 만에 만난 형제인데 왜 저렇게 차가울까? 나한테 화가 난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밤 9시 30분. 도윤이 돌아왔다. 함께 검사실로 갔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일치율 99.7%. 생물학적 형제관계 확실합니다. 쌍둥이로 추정됩니다. 숨이 막혔다. 진짜였어. 진짜 형제였어. 도윤을 봤다. 하지만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그냥 차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도윤 씨. 도윤이 멈췄다. 우리 진짜 형제예요. 45년 만에. 알아요. 도윤이 끊었다. 전 다 알고 있어요. 얼어붙었다. 뭘 알고 있어요? 도윤이 돌아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봤다. 우리를 버린 사람. 김미정. 그 사람 언니. 윤미란. 그리고 도윤이 말을 멈췄다. 왜 우리가 나뉘었는지. 어떻게? 저도 찾았거든요. 5년 전에. 충격이었다. 정우 씨,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각오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릴 버렸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명함을 꺼냈다. 건넸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주소로 오세요. 같이 윤미란을 만나러 갑시다. 명함을 받다. 리커넥트 재단. 서울시 강남구. 윤미란의 재단. 어떻게? 저도 이사예요. 그 재단. 5년 전부터요. 윤미란 옆에서 일하면서 진실을 캤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알아냈죠. 도윤이 떠나고 혼자 남았다. 손에 들린 명함. 차가운 밤바람. 도윤은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윤미란 옆에서 일했어. 왜? 복수? 아니면 진실을 밝히려고? 내일이면 알겠지. 윤미란을 만나면.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들으면. 손이 떨렸다. 두려웠지만 이제 멈출 순 없었다. 45년 만에 형제를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 형제가 말했으니까. 각오하세요. 나는 각오했다. 어떤 진실이든 이제 마주할 준비가 됐어.
다음 날 오전 리커넥트 재단,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15층, 리커넥트 재단,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로비가 보였다. 오전 10시, 약속 시간, 들어갔다. 도윤이 이미 와 있었다. 검은 정장, 여전히 차가운 표정. 오셨네요. 네. 준비됐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시죠. 엘리베이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버튼. 올라가는 동안 침묵. 도윤이 말했다. 이따가 놀랄 겁니다. 뭐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15층 도착. 문이 열렸다. 넓은 복도. 벽에 액자들. 리커넥트 재단 10년사. 아동 자립 지원 사업. 이사장 윤미란 수상 내역.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한 사진 앞에서 멈췄다. 2010년 재단 설립식. 중앙의 여성. 온화한 미소. 단정한 옷차림. 그 얼굴. 15년 전 내가 복지사로 막 시작했을 때 한 재단에서 연수를 받았었다. 그때 특강을 해주셨던 분. 아동복지의 미래. 강연 제목. 따뜻한 목소리. 진심 어린 조언. 그분이 설마 도윤이 나를 봤다. 아시는 분이에요? 15년 전 연수 때 뵀어요. 복지사 초년생 때 그분이 특강을.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랬군요. 그럼 더 충격일 거예요. 복도 끝. 이사장실. 문 앞에 섰다. 도윤이 노크했다. 이사장님, 저예요. 도윤입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부드럽고 따뜻했다. 도윤이 문을 열었다. 넓은 사무실. 창가에 책상. 책상 뒤에 그 여성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더니 잠시 멈췄다. 어머, 작게 중얼거렸다. 정우 씨? 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5년 전 연수 때. 기억해요. 윤미란이 끊었다. 젊은 복지사. 열심히 메모하던 모습. 기억해요. 앉으세요. 미란이 말했다. 도윤과 나는 소파에 앉았다. 미란도 맞은편에 앉았다. 도윤 씨가 데려온다고 했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란이 물었다.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눈빛에 긴장이 보였다. 이사장님, 정우 씨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누구인지.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정우 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나에게 건넸다. 이거 보세요. 오래된 흑백 사진. 20대로 보이는 두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왼쪽 여자. 국가기록원에서 봤던 그 사진 속 얼굴. 김미정. 어머니. 오른쪽 여자.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미정과 닮았지만 다른 사람. 고개를 들어서 미란을 봤다. 사진 속 오른쪽 여자와 똑같았다. 50년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은 그대로였다. 이 사진, 제 동생이에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김미정, 당신들, 어머니. 숨이 막혔다. 그럼,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의 언니, 편지에 나왔던 그 사람, 모든 걸 알고 있다던 그 사람, 바로 눈앞에 있었어.
그때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아니에요, 정우 씨.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윤미란. 이 사람이 우리 친어머니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다. 아니야. 미란이 일어섰다. 도윤, 그건 아니야. 내 어머니는 미정이야. 내 동생. 거짓말 그만하세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도윤이 서류를 꺼냈다. 5년 동안 조사했어요. 병원 기록, 출생 기록. 1980년 1월 15일. 명성삼 부인과 나에게도 보여줬다. 서류 묶음, 병원 기록 사본들, 산모 입원 기록, 날짜 1980년 1월 14일, 입원자 윤미란 25세, 출산 기록, 날짜 1980년 1월 15일, 산모 윤, 출생 남아 쌍둥이,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윤 씨인 건 확실했다. 그건 조작된 거야. 미란이 소리쳤다. 병원 기록이 엉터리였어. 당시엔 그런 일이 많았다고. 미정이가 낳은 거야. 그럼 이건요? 도윤이 꺼낸 또 다른 서류. 당시 병원 입원비 영수증. 지불인 윤미란. 산모와 지불인이 같아요. 왜 언니가 동생 입원비를 자기 이름으로 냈어요? 미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면 이건요? 도윤이 한 장 더 꺼낸 사진. 1980년 1월 명성병원 앞. 임신한 여자. 이 사람 누구예요? 사진 속엔 배가 불러온 젊은 여자. 얼굴이 흐릿했지만 윤미란과 닮았다. 미란이 주저앉았다. 그만해. 도윤아. 인정하세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라고. 아니야. 미란이 얼굴을 감쌌다. 아니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도윤은 미란이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미란은 부정하고 증거는 미란을 가리키는데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럼 왜 동생이 대신 이름을 올렸어요? 왜 김미정이 산모로 기록됐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증명하세요.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울기만 했다. 미정이가 날 도와준 거야. 그 아이가 위험했어. 그래서 미정이가. 말이 끊어졌다. 뭐가 진짜야? 중얼거렸다. 증거는 윤미란을 가리키는데 미란은 부정하고 김미정은 치매로 확인할 수도 없고 도대체 누가 우리 어머니야? 내가 물었다. 김미정은 어디 있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 5년 전부터 치매가 와서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럼 가봐야죠. 도윤이 말했다. 김미정을 만나서 병원 기록도 확인하고 진짜 누가 우리 어머니인지 확실히 밝혀야 해요. 가봐야 소용없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이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리고 진실을 알면 후회할 거야. 뭘 후회해요? 아버지. 미란이 창밖을 봤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당신들 평화롭게 못 살아. 나는 일어섰다. 이미 45년 동안 평화롭지 못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문을 향해 걸었다. 정우 씨. 미란이 불렀다. 나는 멈추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벽에 기댔다. 숨이 막혔다. 도윤이 나와서 옆에 섰다. 침묵.
믿기지 않죠? 뭐가 진짜예요? 윤미란이 어머니예요? 아니면 김미정이?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저도 5년 동안 확인했지만 확실한 건 못 찾았어요. 둘 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김미정을 만나야 해요. 치매라지만 혹시 뭔가 기억할 수도. 그리고 병원 기록. CCTV 복원본이 있대요. CCTV 45년 전 건 아니고 2010년쯤 미정이가 병원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녹화본이 남아있다고. 언제 가실 거예요? 내일. 같이 가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가야죠.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윤미란이 어머니? 김미정이 어머니? 증거는 미란을 가리키는데 미란은 부정하고 로비에 도착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누가 우리 어머니야? 목소리가 나왔다. 도윤도 확신하지 못하고 미란은 부정하고 미정은 치매로 기억 못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다. 내일 요양병원으로 김미정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누가 진짜 우리 어머니인지 진실을 확인한다. 왜 한 명은 자신이 어머니라는 걸 부정하고 또 한 명은 대신 이름을 올렸는지. 손에 도윤이 준 주소가 있었다. 청하요 양병원. 김미정이 있는 곳.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45년 전 진실을. 눈이 더 세차게 내렸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어떤 진실이든 이제 마주할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 날 오전 경기도 외곽. 도윤의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청하요 양병원 도착. 낡은 3층 건물. 청하요 양병원. 어제 윤미란을 만났던 곳과는 다른 곳이었다.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만 나며 조용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어요? 도윤이 말했다. 김미정 환자 면회 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조카입니다.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했다. 3층 302호.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말씀도 거의 못 하시고 알아들으실지.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3층 김복도 302호를 찾아 걸었다. 문 앞에 섰다. 진짜 어머니일까? 중얼거렸다. 도윤이 나를 봤다. 들어가시죠. 노크를 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을 열었다. 작은 1인실. 창가에 침대.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70대로 보이는 김미정은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수척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다가갔다. 미정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 우리를 봤다. 표정이 없었다. 미정 씨, 저 도윤이에요. 윤미란 이사장 조카. 미정이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미란. 작게 중얼거렸다. 네, 미란. 언니 미란. 도윤이 사진을 꺼냈다. 어제 본 그 사진. 젊은 미정과 미란. 이거 기억하세요? 당신과 언니. 미정이 사진을 봤다.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다. 언니. 눈물이 흘렀다.
언니, 미안해. 미정이 울었다. 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뭐가 미안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 물었다. 미정이 우리를 봤다. 초점 없는 눈. 아기들이요? 쌍둥이 아기들? 내가 물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 오는 날. 네, 눈 오는 날. 1980년 1월. 기억하세요? 병원 갔어. 병원에 갔다고? 중얼거렸다. 그럼 미정이 병원에 있었던 거야? 산모로? 아니면 보호자로? 언니, 아팠어. 많이 아팠어. 미정이 계속 울었다. 누가 때렸어? 그 사람이. 누가 때렸어요? 아기 아빠. 얼어붙었다. 미란을 때린 사람? 아니면 미정을 때린 사람? 누가 아기 엄마야? 미정 씨. 누가 아기를 낳았어요? 언니예요? 당신이에요? 미정이 눈을 감았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들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은 이만 나가주세요. 조금만 더. 안 됩니다. 담당 의사 허락 없이는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나갈 수밖에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도윤이 벽에 기댔다. 확실한 건 하나도 못 들었네요. 그래도 뭔가 있어요. 언니가 아팠다고. 누가 때렸다고. 그건 알아요. 국가기록원에서 진단서 봤어요. 1979년 12월. 폭행 흔적. 간호사가 원장실로 안내했다. 원장님 뵙고 가세요. 환자분 보호자시니까. 1층 원장실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책상에 70대 후반 남자. 얼마 전 봤던 그분. 명성산 부인과 원장이었던. 정우 씨? 놀란 표정. 원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네. 청하요 양병원이 제 병원이에요. 명성산 부인과 폐업 후에 차린. 김미정 씨 아시는 분이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일 수도 있어서 확인하러 왔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앉았다. 미정 씨, 10년 전부터 제 병원에 계세요. 언니 윤미란 이사장이 입원시켰죠. 치매가 와서. 원장님, 1980년 1월.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윤미란인가요? 김미정인가요? 원장이 창밖을 봤다.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둘 다예요. 네. 정확히는 미정이 낳았어요. 하지만 미란 이름으로 입원했죠. 그래서 기록엔 미란으로 남았어요. 숨이 막혔다. 왜 그랬어요? 도윤이 물었다. 미정이가 미혼모였어요. 23세. 남자한테 버림받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죠. 미란이 동생을 지키려고 자기 이름으로 입원시킨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어머니는 김미정이었어. 윤미란이 아니라. 도윤이 5년 동안 잘못 찾았던 거야. 도윤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5년 동안 제가 윤미란을 어머니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은 이모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대신 처리한 건 맞아요. 미정이가 출산 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미란이 아기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 명은 입양센터로, 한 명은 보육원으로 보냈죠. 왜 나눴어요? 물었다. 그건 미란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아기 아버지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쌍둥이를 함께 두면 찾을 거라고, 그래서 나눠서 숨긴 거죠. 원장님, CCTV 복원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도윤이 물었다. 아, 그거요. 2010년 미정이 막 입원했을 때 한 번 정신이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란이랑 대화하는 걸 복도 CCTV에 찍혔죠. 보시겠어요? 네. 원장이 컴퓨터를 켰다.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흑백 영상. 2010년 날짜 스탬프. 복도. 침대에 앉아 있는 50대 여성. 김미정. 옆에 60대 여성. 윤미란. 소리를 켰다. 미정의 목소리. 언니, 나 기억해. 그날, 아기들. 언니가 데리고 갔지. 미란의 목소리. 미안해, 미정아.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너무 위험했어. 언니가 나눴지. 하나는 미국으로, 하나는 보육원으로. 미안해. 정말. 언니, 내 아기들 잘 살고 있을까? 미란이 울었다. 모르겠어. 찾을 수가 없어. 미안해. 언니가 다 망쳤어. 화면이 꺼졌다. 침묵. 원장이 말했다. 그 후로 미정이 다시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치매가 완전히 와서 지금까지. 손이 떨렸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김미정, 윤미라는 이모. 이모가 우릴 나눠서 보낸 거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했던 거네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이는 희생자예요. 출산 직후 산후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죠. 미란이 모든 결정을 했어요. 도윤이 주저앉았다. 5년 동안 잘못된 사람 곁에 있었어. 복수한다고. 윤미란 곁에서 일하면서 매일 상기시켰어. 당신이 버린 아이가 여기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어. 나도 무너졌다. 어머니, 김미정, 23세의 쌍둥이를 낳았던, 폭행당했던,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은 치매로 기억조차 못하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원장이 말했다. 미정이가 당신들을 사랑했어요. 출산 직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기들을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란이 막았죠. 지금 안으면 보낼 수 없어라고. 미정이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내 아기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라고. 눈물이 났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302호. 문을 열었다. 미정이 여전히 자고 있었다.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니. 처음으로 불렀다. 미정이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누구? 정우예요. 어머니 아들. 미정이 눈을 깜빡였다. 표정 변화 없었다. 하지만 손을 뻗었다.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아기. 작게 중얼거렸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윤이 옆에 섰다. 이제 뭘 해야 하죠? 도윤이 물었다. 윤미란을 다시 만나야죠. 왜 우릴 나눴는지,
왜 어머니를 대신해서 결정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하지만 미라는 끝까지 숨길 거예요. 아버지 정체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창밖 눈이 더 세차게 내렸다. 45년 전 그날처럼. 어머니 김미정이 쌍둥이를 낳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안다. 어머니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모 윤미란이 모든 걸 결정했어.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45년 동안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기억조차 잃었어. 이제 남은 건 하나. 아버지. 우릴 이렇게 만든 그 사람. 찾아야 한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3일 후 복지센터. 평범한 오후였다. 클라이언트 상담 중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잠깐만요. 밖으로 나가 받았다. 여보세요? 정우 님이신가요? 청하유 양병원입니다. 심장이 뛰었다. 김미정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리라고 하셨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즉시 도윤에게 전화했다. 도윤 씨,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알았어요. 바로 갑니다. 1시간 후 병원 앞에서 만나요. 운전하며 생각했다. 3일 전 어머니 손을 잡았을 때 차갑고 떨리던 그 손, 아기,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설마, 제발, 중얼거렸다. 제발 괜찮으시길. 아직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는데, 어머니라고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는데, 요양병원에 도착했다. 도윤이 이미 와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가시죠. 함께 뛰어들어갔다. 간호사가 우리를 봤다. 가족분들이세요? 어서 오세요. 안내를 받아 302호로. 문 앞에 의사가 서 있었다. 가족분들이시죠?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 폐렴이 와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식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었다. 침대. 산소 마스크를 쓴 미정. 숨소리가 거칠었다. 모니터에서 삑삑 소리. 심박수가 느렸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도윤도 반대편에 섰다. 미정이 눈을 떴다. 이번엔 달랐다. 초점이 있었다. 우리를 봤다. 아기들, 미정이 작게 말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네, 저희예요. 어머니, 눈물이 흘렀다. 미정의 눈에서도. 미정이 손을 뻗었다. 나와 도윤의 손을 잡았다. 힘이 없었다. 컸구나. 많이. 컸구나. 어머니, 왜 우릴 버렸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45년 동안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미정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버린 게 아니야. 미정이 말했다. 지키려고 한 거였어. 누구로부터요? 아빠로부터.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었어.
돈이 많았어. 권력도 있었고 나는 그냥 가난한 애였어. 23살 아르바이트 하던 애. 숨이 가빠졌다. 잠시 멈췄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했어. 믿었어. 바보같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돌변했어. 지워라고. 혼외자는 안 된다고. 안 지운다고 하니까 때렸어. 배를 발로 찼어. 애들 죽이려고. 도윤이 주먹을 쥐었다. 나도 이를 물었다. 도망쳤어. 언니한테 갔어. 미란 언니. 언니가 숨겨줬어. 병원도 언니 이름으로 갔어. 그 사람이 못 찾게 눈 오는 날 아기를 낳았어. 쌍둥이. 너무 예뻤어. 안고 싶었어. 근데 언니가 말했어. 지금 안으면 보낼 수 없어라고. 안으면 보낼 수 없어.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안아보지도 못했던 거야. 우리를 언니가 결정했어. 쌍둥이를 함께 두면 그 사람이 찾을 거라고. 그래서 나눴어. 한 명은 해외로, 한 명은 보육원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못 찾을 거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약했어. 지켜주지 못했어. 근데 알아줘.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그 사람 손에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살리려고 버렸단다. 나도 울었다. 도윤도 울었다. 미정도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자격 없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우릴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45년이에요. 45년 동안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도윤이 울부짖었다. 미정이 더 세게 울었다. 못 갔어. 그 사람이 무서워서 다시 찾을까봐. 너희들을 해칠까봐.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용기가 안 났어.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지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 용기가 안 났다고 중얼거렸다. 45년 동안 혼자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야. 우릴 지켜야 한다면서 정작 자신은 무너졌던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물었다. 미정이 눈을 감았다. 재벌이야. 대기업 총수? 이름 말하면 위험해.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권력도 여전해. 그래도 알아야 해요. 제 권리예요. 미정이 숨을 크게 들이켰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박태호, 그룹 회장. 그 사람이 너희 아빠야. 얼어붙었다. 박태호, 그룹. 들어본 이름이었다. 미안해. 좋은 엄마. 못 돼서. 그래도 알아줘.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손에서 힘이 빠졌다. 모니터 소리가 바뀌었다. 삑, 삑, 삑.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다. 나가 계세요. 밀려났다.
복도에서 기다렸다. 10분, 20분.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고개를 저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도윤도 벽에 기댔다. 어머니, 김미정, 45년 만에 만났는데, 1시간도 제대로 대화 못했는데, 갔다. 울었다. 도윤도 울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상관없었다. 어머니가 갔다. 우릴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살리려고 버렸다는 말을 남기고, 며칠 후 병원 장례식장, 작은 빈소, 영정사진, 젊은 미정의 모습, 그때는 웃고 있었다. 조문객이 별로 없었다. 우리 둘, 박 원장, 그리고 윤미란, 검은 한복을 입은 미란이 들어왔다.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돌아서서 우리를 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란이 무릎을 꿇었다. 내가 너희를 나눴어. 미정이는 반대했어. 그래도 내가 강행했어. 지킨다고. 결국 다 망쳤어. 미정이도 너희도 일어나세요. 말했다. 어머니는 이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언니가 날 지켜줬다고 하셨어요. 미란이 더 세게 울었다. 박태호,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서울, 여전히 그룹 회장이야. 권력은 예전보다 약하지만 여전히 위험해. 찾아가겠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45년 전 어머니를 때린 사람, 우릴 죽이려 한 사람, 만나야겠어요. 도윤, 복수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지, 그리고 후회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릴 지우고 싶어 하는지, 저도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미란이 우리를 봤다. 그 사람은 사과 안 할 거야. 오히려 화낼 수도 있어. 왜 나타났냐고. 괜찮아요.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우릴 이렇게 만든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장례식장을 나왔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왔다. 살리려고 버렸다고 하셨죠?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용서해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4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차갑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물 같았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할게요. 아버지를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45년 전 이야기를. 도윤이 옆에 섰다. 함께 눈을 맞았다. 45년 만에 만난 나의 하나뿐인 형제. 이제 함께 마지막을 향해 간다. 아버지, 박태호, 우릴 죽이려 했던 사람을 만나러. 2주 후 그룹 본사, 강남 한복판, 50층짜리 빌딩, 그룹, 로고가 건물 꼭대기에 빛났다. 도윤과 나 로비에 섰다. 여기야. 중얼거렸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곳. 박태호, 그룹 회장.
일주일 전 비서실에 전화했었다. 회장님과 사적인 면담을 원합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1980년 1월 김미정과 관련된 일입니다. 침묵. 그리고 다음 날 회신이 왔다. 면담 가능. 2월 10일 오후 2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50층 버튼. 올라가는 동안 침묵. 도윤이 말했다. 긴장되죠? 네. 저도요. 하지만 해야죠. 끝내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넓은 복도. 끝에 회장실. 비서가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문을 열었다. 거대한 사무실. 창 너머로 서울 전경. 책상 뒤에 70대 남자. 박태호. 회색 양복. 날카로운 눈빛. 앉아. 명령 줘. 앉았다. 박태호가 우리를 훑어봤다. 닮았군. 서로. 침묵. 쌍둥이라며? 네. 도윤이 대답했다. 그래서 뭘 원하나? 박태호가 물었다. 감정이 없었다.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45년 전 어머니를 때린 것, 우릴 죽이려 한 것. 박태호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사과? 뭘 사과해. 그때 그 여자가 알아서 사라졌지. 때렸잖아요. 임신한 몸을. 훈육이었어. 철없는 애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나이에 임신이라니. 주먹을 쥐었다. 난 당신들을 인정할 수 없어. 45년 전에도, 지금도, 혼의 자식은 우리 가문에 필요 없어. 가문이요? 도윤이 비웃었다. 그 가문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말 조심해. 언론에 흘리면 당신들만 손해야. 내 회사 법무팀에는 국내 최고 로펌 출신들이 많아. DNA 검사, 조작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얼어붙었다. 후회도 안 해. 목소리가 나왔다. 45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후회도 안 해. 전 언론에 흘리러 온 게 아니에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확인하러 왔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 맞는지, 그리고 인간인지 이제 확인됐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정자 기증자일 뿐이죠. 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언론에 흘리면 법적 대응할 거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다 걸어서 당신들 인생 망가뜨려 줄게. 일어섰다. 안심하세요. 전 당신이 제 아버지란 걸 누구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 없는 게 나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게 더 수치스러우니까요. 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2주 전 치매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당신 이름조차 제대로 못 부르고 가셨어요. 그것만은 알고 계세요. 문을 열고 나갔다. 내려가는 동안 침묵. 도윤이 말했다. 후련하진 않네요. 저도요. 그래도 확인은 됐죠. 우린 저 사람 필요 없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1층 로비. 윤미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예상대로요. 사과 없고 오히려 위협하더군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45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정우, 도윤, 내가 평생 속죄할게. 미정이 대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재단에서 더 열심히 할게. 다른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도와줄게. 이모님, 이모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나눴어. 그건 평생 속죄해야 할 일이야. 1년 후, 시간이 흘렀다. 복지센터 사무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 어머니 김미정의 영정 사진. 매일 아침 인사했다. 좋은 아침,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 도윤과 만났다.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했다. 45년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 형제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에서 도윤과 마주 앉았다. 요즘 어때요? 그냥, 살아요. 복지센터 일하고, 클라이언트 상담하고, 형은요? 재단 일, 이모님이랑 함께 버려진 아이들 돕는 거 의미 있더라고요. 의미 있다. 중얼거렸다. 맞아. 우리 이야기도 의미가 있어.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 뭔가 배웠으니까. 미라는 재단을 확대했다. 혼외자식 보호 프로그램, 미혼모 지원센터, 쌍둥이 입양 금지 캠페인, 평생 속죄하듯 일했다. 한 달에 한 번, 도윤과 함께 어머니 묘에 갔다. 경기도 작은 공원묘지. 어머니, 저희 잘 지내요. 형이랑 자주 만나요. 걱정 마세요. 1월이 다시 왔다. 46년 만에 1월. 복지센터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4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달랐다. 상담실. 20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미혼모였다. 애를 키울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 많아요. 저도 도울게요. 여성이 울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창밖을 봤다. 눈이 계속 내렸다. 어머니가 우릴 낳던 날처럼.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았다. 그날의 눈은 어머니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작이기도 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형,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응. 왜?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같이 가요. 묘지. 꽃 사가지고. 웃음이 났다. 그래. 6시에 만나자. 응. 형. 전화를 끊었다. 형이라는 말. 아직도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진다. 45년 늦게 만난 형제.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야. 아버지는 여전히 우릴 부정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잃어버린 45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서로 있어. 미란 이모도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사랑도 있어. 살리려고 버렸단다. 이제 안다. 어머니의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걸.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걸.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눈이 쌓이고 있었다. 하얗게, 깨끗하게, 46년 전 상처를 덮듯이 손을 뻗었다.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 녹았다. 어머니의 눈물처럼. 우린 살아간다.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간다. 형제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눈은 계속 내렸다. 46년 전처럼. 하지만 이제 그 눈 속엔 새로운 시작도 있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우리의 두 번째 인생. 형제와 함께하는 오후 6시 경기도 공원묘지. 도윤이 먼저 와 있었다. 손에 꽃다발. 형, 여기. 달려갔다. 함께 어머니 묘 앞에 섰다. 꽃을 놓았다. 절을 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요. 사랑해요. 둘이 함께 눈 내리는 묘지에서 오래 서 있었다. 형제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서로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45년 만에 찾은 진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린 살아갑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신 분, 혹은 누군가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